신과 인간 사이에서 방황하는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괴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이 파우스트의 마지막 원고를 괴테가 완성한 것이 그가 82세였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시를 쓰고 사랑에 빠지고 삶을 노래한 인물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괴테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고 소설가였으며 극작가로도 활동했을 뿐 아니라 정치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그는 1749년 당시 신성로 마제국에 속했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법관 가정에서 자라나며 어린 시절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학과 음악, 미술 등 폭넓은 교육을 받았고 15살에는 이미 독일뿐 아니라 유럽 고전들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청년 시절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지만 오히려 미술과 문학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첫 연애에서 받은 상처는 훗날 그의 초기 대표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작품은 1714년에 출간되었고 유럽 전역에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르테르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주인공처럼 입고 말하며 살았고 심지어 비극적인 결말을 따라한 자살 사건들도 보고될 만큼 문학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처음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그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국의 초청을 받아 궁정 자문역으로 일하게 되었고 정치와 행정, 광산업 개혁, 대학 제도 정비 등 실무 행정가로서도 활약했습니다. 이후 1786년부터는 이탈리아로 떠나 약 2년에 걸쳐 고대 유적과 르네상스 예술을 탐방하며 고전주의적 세계관을 정립합니다. 괴테는 평생에 걸쳐 시 수백 편과 희곡, 소설, 수필, 자서전, 자연과학 논문 등을 남겼으며 그 중에서도 파우스트는 그가 약 50여 년 동안 쓰고 다듬어온 생애의 결정체입니다. 파우스트 제1부는 1808년에 제2부는 괴테가 세상을 떠난 후인 183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3이었습니다. 문학 외에도 그는 색채 이론과 식물학, 해부학, 광물학 등에서도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가 발견한 식물의 전형적 기관 개념은 생물학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괴테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문학과 과학, 예술과 철학, 개인과 국가, 감성과 이성의 모든 경계를 넘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늙었다고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한편의 서사시였고 그 서사는 83이라는 나이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의 대표작 파우스트는 한 사람이 젊음을 다시 얻기 위해 악맥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악마와의 거래를 넘어 삶과 죽음, 지식과 욕망, 구원과 타락이라는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평생을 학문에 바쳐 살아온 노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책 속의 지식이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더 깊은 진리, 더 생생한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앞에 나타납니다. 파우스트는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 순간이요, 머물러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넘기겠다는 조건입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젊음과 쾌락을 향한 거래가 아니라 괴테가 생각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만족과 추구의 은유입니다. 제1부에서는 파우스트가 다시 젊어진 몸으로 그레첸이라는 순수한 소녀를 유혹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사랑, 죄, 죄책감,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이 교차하는 이 비극은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이상을 품더라도 욕망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제2부는 훨씬 더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파우스트는 이제 왕국을 건설하고 기술과 권력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그조차도 결국 허무와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놀라운 점은 그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괴테는 인간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행동하며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신의 목소리를 빌려 이렇게 씁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그 말은 단순한 젠더적 표현이 아니라 사랑, 자비, 창조, 포용 같은 여성적인 에너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괴테의 신념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괴테가 50여 년에 걸쳐 집필하고 다듬은 작품이며 그가 죽기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파우스트를 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 그 말 그대로 파우스트는 단지 한 편의 희곡이 아니라 괴테 자신의 삶이자 그가 남긴 마지막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욕망도 사랑도 새로운 일도. 하지만 괴테는 그 모든 생각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노년에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심으로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만난 울리케 폰 레베초라는 여성과의 사랑은 그의 마지막 시들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말합니다. 사랑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라고요. 그가 생을 마감하며 남긴 말도 무척 인상 깊습니다. 더 많은 빛을 괴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알지 못한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했고 생을 끝까지 붙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괴테를 늙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는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늙는다는 건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깊어지는 일이라고 괴테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아직도 쓸 말이 남아있는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바로 괴테입니다. 노년이란 모든 걸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감정과 생각이 더욱 정제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괴테는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꿈을 꿀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젊음이란 마음의 근육이며 그것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노년의 사랑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고 삶의 열정은 조용하지만 멀리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은 괴테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